결국엔 건물 가치 높일 수 있고 돈도 벌 수가 있고 이젠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코로나 끝났잖아. 내가 볼 때 앞으로 2년, 3년 동안은 돈을 많이 벌 거예요. 저는 키즈 카페 자체를 처음 와봤어요.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요즘은 키즈 카페들이 너무 좋아서 이 정도 시설은 뭐 기본적으로. 대표님은 어렸을 때 뭐 하고 노셨어요? 근데 우리 처음에는 막 그 방방이라 그러잖아요. 그 지역 공터에 그 트램폴린이라 그래서 이런 데들이 꼭 있었거든. 그래서 거기 뭐 할아버지 있으면 100원 주고 거기서 퐁퐁 놀다가 오는 길에 그 형들한테 돈도 뺏겨보고 맞아도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키즈 카페 초창기 모델이에요. 그렇네. 그 대표님이랑 촬영 그동안 다녔을 때는 비교적 소형 매장에서 뭐 인테리어나 인건비에 큰 돈 안 쓰고 조금 실속 있게 운영하는 업장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뭔가 평수도 엄청 크고 인테리어나 뭐 이런 기구들도 엄청 비싸 보이는데 여기는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하시는 업장인가요? 내 채널은 초보 창업자들이 보는 채널이다 보니까 초보 창업자들 중에서도 그냥 단순히 돈을 벌어야 된다, 진짜 막 치열하게 난 여기다가 올인이고 나의 생계를 여기다 모조리 쏟아붓겠어, 이런 창업자들도 있지만 난 좀 고상하게 창업하고 싶어, 난 좀 맞이하는 고객들도 뭐 아이들이나 좀 고급진 손님을 받고 싶다, 이런 수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수익이 안 나는 뭐 대형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도 출점이 되는 이유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크거든요. 근데 키즈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키즈 카페 아이들이 들어와서 입장료를 받고 애들이 즐겁게 노는 동시에 키즈를 데리고 있는 엄마, 어떻게 보면 키즈를 데리고 있는 맘카페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아이들은 놀고 엄마들은 같이 수다 떨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음식도 먹고 이러면서 그 시간을 같이 보내고 가는 창업인 거죠. 다른 창업에 비해서 어쨌든 초보 창업자 입장에서는 노동 강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업종보다는 사실 시설비가 들어가죠, 당연히. 근데 노동 강도는 굉장히 좀 낮죠.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초보 창업자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키즈 카페 창업은 예나 지금이나 관심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번에 키즈 카페를 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벌어지면서 키즈 카페가 다 망했어요. 중요한 거는 근 2, 3년 동안 키즈 카페라고 하는 창업을 사람들이 안 했어. 대표님도 조금 안 좋은 추억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나도 키즈 카페 하다 망했는데 중요한 거는 코로나가 닥치면서 결국 집갱 요소가 있는 업종들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는 키즈 카페를 안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업 수요도 아예 없어지고 기존의 매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장사가 안 되니까 많이 망했죠. 지금 보면은 시설비 이렇게 쓰고 평수가 크면 보통 임대료도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3년 동안 키즈 카페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업장들이 많이 없어진 거야. 그러면은 새롭게 생긴 키즈 카페는 어떻게 되죠? 그걸로 다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아무리 저출산 해도 지금 키즈라는 그 수요 대비했을 때 지금 키즈 카페가 너무 없어. 그러니까 요즘은 키즈 카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곳들은 다 잘 돼요. 이게 진짜 신기한 거야. 잘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결국에는 키즈 카페는 와야 되는 수요는 있어. 그리고 와야 되는 수요가 막 상권이 좋아서 이곳에 온다, 그게 아니고 다 모바일로 찾아서 온단 말이에요. 모바일로 찾아서 오기 때문에 사실상 키즈 카페는 마케팅비도 거의 안 들지. 왜냐면 키즈를 데리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 일단 찾는단 말이지. 찾았을 때 거기 있으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키즈 카페 오픈하시는 분들이 재미가 있죠. 그러면 혹시 키즈 카페 이제 장점들 이야기 해주셨는데 혹시 뭐 단점 같은 건 없을까요? 장점이 있으면 당연히 단점이 있죠. 제일 큰 단점은 평수 커야 되고 평수 큰 데를 채워야 되니까 투자비가 많이 들죠. 근데 이게 되게 투자 비용이 생각해야 될 거는 같은 100평이라고 해도 2억에 만들 수도 있고 3억에 만들 수 있고 4억에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결국에 그 안에 어떤 콘텐츠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얼마든지 늘어났다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만약에 목욕탕을 간다고 치자고, 목욕탕을 간다고 치는데 여기가 50평짜리인데 그 탕도 2개밖에 없고 사우나실도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 옆에 탕도 한 5개씩 있고 사우나실도 3개도 있고 휴게실도 있고 막 그런 데가 있다고 쳐보자고요. 어디 가요? 두 번째 거 가죠. 두 번째 거 가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이 키즈 카페 같은 경우도 시설을 해놓고 그만큼 그 시설을 이용을 한번 해놓으면은 계속 그걸로 다 수익이 나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더 크고 더 서비스의 질이 높고 이런 것들이 오게 되었을 때 얼만큼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느냐, 사실 이런 것들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키즈 카페를 입점을 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키즈 카페들을 검색을 해서 그거보다는 더 낮게 가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일단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 이게 첫 번째 그거고, 결정적으로 단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자가 많아질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시설이 또 노후되고 이랬을 때 나오는 리스크가 있겠죠.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그래서 투자금 회수 기간이 어느 정도에 끝내느냐가 관건이에요.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 투자금 회수 기간이 어느 정도?
보통 2년 안짝을 보죠. 원체 많이 남아요, 키즈카페는. 사실 제가 오늘 온 데는 일반 키즈카페랑 좀 틀려. 여긴 체험형 키즈카페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보통 하루에 100만 원을 판다 해서 3천만 원 매출을 낸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죠. 그러면은 우리가 김치찌개집으로 3천만 원 매출을 내면은 기본적으로 원가율이 뭐 한 30~40%가 들어가고, 그럼 한 돈 1천만 원은 원가로 나간 거야. 그리고 그걸 또 서빙하고 뭐 하는 비용으로다가 인건비나 관리비 이런 것들로다가 한 돈 1천만 원 나갈 거예요. 거기다 임대료나 기타 세금이나 이런 게 빠지면은 3천만 원 매출일 때 보통 20%에서 30%를 순이익이 남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3천만 원에서 20%면 얼마야? 600 정도 가져간다고 치는 거지, 다 제하고. 근데 딱 키즈카페는 그거 곱하기 2야. 마진율 거의 40에서 60%. 내 기준에서는 60%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순수익이. 왜냐면 그만큼 매출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게 다 수익이 되거든. 왜냐면 1,000만 원을 팔더라도 고인건비와 그 고정비고, 그리고 2천만 원을 팔아도 똑같아. 3천 팔아도 똑같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고정비는 딱 끝났어. 여기는 100만 원을 팔든 200만 원을 팔든 여기서 3명이 일한다고 하고 픽스를 쳐놨다고 봐요. 그럼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수익 구조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야. 다른 업종들은 계속 정비를 해서 고정비도 같이 올라가거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3천만 원을 찍는다? 그럼 내 관점에서는 최소 1,500 남는 거지. 근데 키즈카페는 어지간한 데들은 2년 안에는 회수를 해요. 근데 여기는 미니 수영장도 있고 되게 키즈 카페에서도 잘 없는 시설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반적인 키즈 카페랑 뭐 차별화가 돼 있는 건 거죠? 결국에는 키즈카페가 오래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요즘 나한테 많이 창업 문의가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인 키즈카페, 무인 편의점, 무인 목욕탕, 무인 스터디 카페. 이 무인이라는 함정이 있어요. 이게 항상 그 무인이라는 게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 환경에 맞춰서 수익률을 뽑아요. 무인 스터디 카페 했을 때 여기 학교가 몇 개고, 그래서 이 중에서 몇 명이 오고 가동률을 뭐 50% 했을 때는 얼마가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 거냐면, 처음 계획을 잡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무인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웃기잖아요. 사람 없이 돌아간다잖아요. 근데 사람이 없이 돌아간다는 거는 내가 차리든 윤PD가 차리든 똑같잖아. 그럼 중요한 건 내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한 달에 한 300씩 가져가. 그럼 그걸 본 윤PD는 배가 아프잖아. 그럼 300을 나도 먹겠다고 또 들어왔어. 그럼 나눠 먹기가 되죠? 근데 또 들어왔어. 니네 3개가 고만고만하니까 난 니들 2배로 들어올 거야. 그럼 우리 3명 다 죽고 거기가 또 하겠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야. PC방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면은 30평, 40평 되는 PC방이 5개 몰려있는 곳에 가서 가운데다 100평짜리 하나 들어가면 무조건 성공한다 그랬거든. 그게 바로 서비스의 차별화가 없는 업종들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눈으로 보는 시설하고 그 시설을 왜 만들었고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그냥 무조건 좋은 시설 넣고 뭐 좋은 뭐 수영장 넣고 이런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애들이 제일 잘 알거든. 가서 별거 없으면 안 와요. 그거 한 번씩만 왔다가 끝나는 데들도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무조건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넣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난 이것도 넣고 싶고 저것도 넣고 싶고 저것도 넣고 싶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 한정된 공간에 막 우겨 넣는 사람들이 또 있어. 그것 때문에 또 조잡해서 망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사실 키즈카페 사업은 잘 아는 사람하고 해야 돼. 아니면 이건 그냥 듣다가 궁금해진 건데, 키즈 카페가 대표적인 그 상권 상관없이 이제 찾아오는, 그래서 건물 가치 높여주는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이런 아이템이 혹시 더 있어요? 키즈 카페 말고도? 그러니까 키테넌트라고 하거든. 키테넌트. 키테넌트가 뭐냐면은 우리 같은 일반 초보 창업자들은 잘 모르지만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 약간 건물주들이 선호하는 아이템들. 건물주가 아니라 건물을 짓는 사람들. 시행이나 뭐 시공하는. 그렇지. 시행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건물을 팔아먹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월세 세팅 다 해가지고. 그렇지. 건물을 팔려면은 결국에는 그 건물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비싸게 팔으려면 결국 그 건물이 좀 사람들이 모이는 건물이 돼야지 비싸게 팔 수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뭐 자기 건물에 스타벅스를 유치하고 싶다. 뭐 맥도날드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연예인분들이 막 그런 거 많이 그렇지. 했던 걸로. 그리고 뭐 쉑쉑버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게 키테넌트 역할을 했어요. 요즘은 소비자들이 안 그래. 실제로 그 브랜드가 좋다고 해서 그렇게 계속 가질 않아. 실제로 모여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업종이 와야 되는데, 그 키테넌트적인 요소들을 먼저 입점을 시키면 나머지들이 분양이 되고 임대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건물을 지었어. 이 건물에다 뭘 집어넣을까 할 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걸 집어넣고 싶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 건물에 골프존 하나 넣자. 이러면 골프 하겠다는 사람은 그걸로 올 거잖아. 아니면 이 동네에 젊은 여자들도 많고 하니까 테니스장을 넣자. 그럼 테니스 뭐 강습 받으러 올 거잖아.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안 좋은 자리더라도 목적성 있는 그런 업종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모이잖아. 근데 키테넌트 중에서 가장 내가 볼 때는 효과가 만점인 게 이 키즈카페야.
키즈 카페가 들어오면 결국에는 일단은 1+1이거든. 엄마들도 오니까. 그렇지. 엄마들까지 오기 때문에 애들하고 엄마가 같이 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소아과도 들어오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엄마들이 또 그렇지. 수비력도 높으시고. 그렇지. 그럼 거기다가 태권도 학원도 들어올 수 있을 거냐? 키즈 카페에서 놀던 애들 좀 크면은 태권도장 가고.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건물 자체가 키즈랑 키즈를 데리고 있는 엄마들이 오는 거고, 그 엄마들을 위한 무슨 네일아트 샵도 들어올 수 있을 거고, 밑에 빵가게도 들어올 수가 있을 거고, 조그마한 슈퍼마켓이 들어와도 될 거고, 어쨌든 키 테넌트라는 게 하나가 들어왔을 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지간한 뭐 건설회사 이런 기업들이 자기네 진 건물들은 좀 자리 안 좋은데 막 지하 매장에 이런 데는 자기들이 직접 직영으로 다 키즈 카페를 해. 그거를 운영을 해서 한 달에 얼마 벌고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게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위에들이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도 지금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건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건물주도 있을 거고, 시행사도 있을 거고, 그 시행사가 같이 연결돼서 뭐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키 테넌트적인 요소가 키즈 카페라고 해도 이제 앞으로는 그냥 무작정 시설업주 키즈 카페가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체험형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복합이 됐을 때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부동산 가격도 되게 많이 내려갔고 금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키즈 카페도 공급이 많이 부족하니까 거의 골든타임이네. 그렇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경매 쪽이나 금매 쪽 가보면은 지하 매장이나 2층, 3층, 4층 이런 매장들은 점점 경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대형을 꺼려해. 그리고 대형을 또 살려면 돈이 많이 들고 관리비도 많이 들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이 대형 건물 이런 것들을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원래 가격 대비해서 50% 이하로 사버리고 이런 것들을 자기 건물에다가 직접 투자를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를 누군가 같이 돈을 모아서 이런 동업의 형태로 해도 되는 거고, 결국엔 건물 가치 높일 수 있고 돈도 벌 수가 있고, 이젠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만약 평수가 작다? 그러면 이렇게 넓게 할 필요 뭐 있어? 이렇게 체험형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만 한 50평짜리로 해도 되는 거죠. 아니 뭐 체험형이 없으면 사람 안 쓰나? 어차피 사람 써야 되는 건데, 그럼 그랬을 때 어차피 그거 사람들을 데리고 그 컨텐츠를 가지고 하는 창업이 오래 살아남은 거고, 지금 키즈 쪽이 지금 완전 무주공산이니까 키즈 쪽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이런 창업을 생각을 해보는 것도 이제는 해도 될 때라는 거죠. 코로나 끝났잖아. 내가 볼 때 앞으로 2년, 3년 동안은 돈을 많이 벌 거예요. 맥주 음료 물어봐.